또 하나 사면 얘기 한번 해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기정사실이죠. 결정이 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해주는 과정에서 오늘 최서원까지도 지금 형집행정지가 돼버렸는데 네.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오다가 다 이상해졌죠. 네. 이건 나중에 한동훈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으로 잘못 일들이 풀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잘못들이 지적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네. 그러면 국민 여론이 안 좋으면은 그걸 자기가 감당하고 사면시켰으면 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지지율이 막 30%가 무너지고 폭락하니까 네. 6월 달에 형집행정지 일단 풀어줍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랬죠. 근데 네. 사면은 아니었죠. 네. 저도 서울구치 있어봤는데 네. 형집행정지는 정말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네. 거의 쉽게 우리 이 안에서 얘기할 때는 관짝에 실려 나가 정도 됐을 때 생명이 아주 네. 위험한 상황 아니면 그 정도의 형집행정지 안 해준다. 네.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그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고 네. 유일하게 나이 70 이상인 노인의 네. 경우만 해결되는데 그럼 서울구치소에 70 이상 노인이 없냐? 많죠. 수두룩히 네네. 노인 70명 암 환자 깔려 있습니다.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중병이 없어요. 네네. 아직도 건강한 사람이. 이런 사람을 완전히 편법으로 형집행정지를 해주니까 바로 정경심 교수가 네. 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부인. 디스크로 네. 죽겠다. 성집행정지 신청했을 때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아프다 그러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도 병원 갔을 때 병원에 갔지 형집행정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되는데 내부에도 병원이 있고 부족하긴 합니다만. 내부에서 이렇게 네. 진단해서 내부가 안 되면은 근처 병원 네. 수술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외부 진료라고 그러죠. 정경심 교수가 이제 야 그럼 이명박을 해주고 왜 이렇게 되니까 정경심 교수를 또 형집행정지 해준 거예요. 네. 관리 수술로. 이러니까 또 최서원 씨가 예. 나도 해달라. 전에 부르던 이름 최순실 씨. 나도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정말 극한 예외적인 사람만 해준 형집행정지가 그냥 약간 좀 정치 쪽에 관련된 사람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있는. 이거는 완전히 한동훈 장관 책임져야 되는 거지 이 문제는. 그건 이를테면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무너졌다 이미. 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난 5월달, 6월달에 형집행정지를 해주기 전에 그냥 8월달에 욕먹을 각오하고 사면을 시켰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공약이라면 대선 차라리. 공약이라면 네. 자기가 책임지면 네. 되는데 네. 그거를 욕을 안 먹으려고 이상한 편법 쓰다가 다 엉망 만들어 놓고 이제는 지지율이 좀 잘 나간다 싶으니까 이제 해버리겠다 사면을. 네. 그러니까 편법을 한 거고 또 하나 여기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게 윤석열 한동훈. 그렇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네. 사면은 사법적 판단을 내렸을 때 그와 관계없는 정치권에서 해결해 주는 게 사면인데 네. 지금은 이 사람은 다스라는 걸 통해서 뇌물을 먹어서 징역 18년을 받게 한 그 당사자가 대통령과 법무장관인데 이 둘이 또 사면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무슨 근거로 이 사람을 18년은 보통 형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형입니다. 중범죄. 네. 이 중범죄로 대통령을 감옥 보냈는데 네. 지금은 어떠한 사전 변경에 의해서 사면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네. 최소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나는 그때 왜 감옥에 가게 됐고 나는 여전히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나는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죄를 했다거나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잡아놓은 사람하고 풀어준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저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굳이 사면하더라도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구속될 때는 뭐 대한민국 사랑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갔는데 그렇죠. 기본적인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시종일관 정치보복했다 그럽니다. 네.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이다. 근데 그 정치보복을 한 사람들이 윤석열과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네. 풀려 나올 때 여전히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수사는 정당했는데 내가 뉘우쳤다든지 네. 이 이명박 대통령만큼은 이건 정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벌금을 안 낸 게 82억인데 이 문제도 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저도 뭐 그런 목소리를 냈고요. 그게 법적으로 그게 안 내면 안 되는 걸로. 아니 사면은 형을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추징은 가석방이나 이런 거 하고 추징은 남아 있어요. 사면을 해도 그런데 벌금형은 징역형처럼 형벌이기 때문에 사면하면 없어집니다. 아주 아름다운 제도예요. 벌금을 많이 받은 사람은. 네.
근데 저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네. 일단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가 죄가 있냐 없냐부터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더 나갈 수 있으니까. 네. 하여튼 지금까지는 전부 다 죄가 없다 나는 조작 날조 수사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 사면해 준다니까 좋다고 그냥 받고 나가도 되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 저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약간 케이스가 다른 게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버렸기 때문에 네. 네. 문 대통령과 할 얘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네. 정치인이고 일종의 통치자로서 한 거니까. 이번에는 네. 잡아넣은 사람이 사면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야당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28일로 날짜를 잡아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고 검찰에 오라고 그랬는데 소환 통보를 했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하고 김웅 자기 측근들이 구속됐을 때 이거는 검찰의 조작 날조라고 선언했어요. 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수사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 받으면 안 되죠. 논리가 연장되려면 논리가 네. 일관성이 있으면 이게 뭐 다른 네. 사람도 아니고 야당의 대표가 또 169석의 대표가 그런 선언했으면은 검찰의 수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검찰에 가서 수사 받으면 안 되죠. 또 하나는 그 검찰 수사도 좀 받아 보셨죠? 아 수도 없이 받아보죠. 수도 없이. 전 의아한 게 저는 뭐 검찰청 가서 조사 받아본 적은 없어서 부르면 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르면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정상적인 상황이면 부르면 가죠.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근데 국가기관이니까 존중하는 지금까지는 뜻으로 저는 늘 갔었는데 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고 네. 오히려 안 가는 게 더 이익을 낳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네. 그렇게 되면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건 어차피 피의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요. 나 안 갈 테니까 그러면 기소해라. 나 네. 재판 가서 할게.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는 꼭 사람 보고 오가라 그러지 말고 네가 좀 뭐 서면으로 한번 보내봐라. 왜 부르는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사람에 따라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럼 그렇게 서면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냥 아예 그냥 나 기소하라고 난 재판에서 승부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특히 이제 검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부당하다고 얘기할 만한 충분한 이제 이 기록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님이 만약에 형사처벌 받으면 보통 범죄 혐의라는 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집회에서 뭐라고 얘기해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증거도 다 있고 그런 저는 사건들 이제 아닙니까? 사실은 아스팔트라기보다 온라인 운동가에서 저는 네네. 다 명예훼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명예훼손에 너무 대한 쉬워요. 증거가 네, 너무 쉬워요. 다 있는 이거. 거잖아요. 네, 다 공개 발언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허위냐 아니냐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다 기록이니까 네. 사실은 너무 쉬운 범죄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저 이제부터 안 가려고 그래요. 네. 이제부터 안 가려고. 네. 갈 이유가 없더라고. 네. 가봐야 너무 편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기소해라. 그럼 네. 재판 가서 하겠다. 저도 안 가려고 그럽니다. 이거. 그렇죠. 만약에 지금 제가 근데 태블릿 지금- 가지고 지금 네. 기자회견도 여러 번 했는데 네. 특히나 딴 거는 모르겠는데 태블릿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하겠다 그러면 제가 절대 안 가죠. 아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작한 집단에서 제가 네, 수사에 네. 왜 들어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를 그 정도 상황이라고 봐요. 자기 측근들은 이미 증거 없이 구속시킨 검찰에 왜 수사받으러 갑니까? 네. 특검을 난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네. 그걸 국민에게 설명해서 난 특검이라면 다 조사 응해주겠다. 이걸로 여론을 움직여서 승부를 해야지. 가는 순간에 검찰 존재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검찰이 영장 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또 영장 심사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구속되면 어떡할 겁니까? 네. 안 여기서 끊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검찰의 프레임에 빠질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라는 말씀인데 그래도 프레임 자체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당하면 와라. 당당하면 가라. 너 법률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고 그게 뭐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김웅하고 정진상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네, 증거 네. 하나도 없이 네. 그냥 말만 남욱이라는 말만 유동규 말만 가지고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그 기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측은. 그 기록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은 증거 없이 지금 탄압하고 있다. 그래서 승부를 걸어야죠. 검찰이 그동안에 과거에 조작한 사건들을 다 들추면서 야당의 이 리더로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네. 제 생각에 검찰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거는 그냥 휘말려요. 네. 그거는 검찰청을 자주 드나들었던 경험으로 하시는 말씀이라 상당히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네,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뭐 사실이 그럴 겁니다. 자, 한 해가 마무리되고 이제 새해가 되는데요. 우리 변희재 대표님 새해 소망 또는 새해는 이런 새해였으면 좋겠다. 일단 뭐 이태원 참사 같은 건 네. 절대 안 일어나야 되고요. 일단 네. 저는 제가 뭐 우리 시청자들이나 저희 독자한테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 윤석열 퇴진 위해서 제가 이제 승부를 걸어서 최대한 빨리 끌어내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윤석열 한동훈이 벌인 태블릿 조작 관련해서 이제 책을 1월달에 출판을 하고 그래요? 그 책을 들고 이제 뭐 목포, 광주, 대구, 부산 전국을 다닐 겁니다. 네. 전국을 다니면서 이걸로 해서 이제 국민들의 이 진실을 이제 알려줘서 책 제목은 나왔나요? 아직 책 안 제목은 나왔나요? 이제 표지에다가 윤석열 한동훈은 받고 네. 나는 저들이 그의 겨울 한 짓을 알고 있다. 아. 왜냐하면 탄핵 때 저지른 태블릿 조작 네네, 수사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것저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된 건데 네. 이 사람들이 한두 번 조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늘 조작을 한다. 이걸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진짜 조작이라면 국민이 빌려준 위임해준 수사권을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권한을 가지고. 그렇다면 정말 사실이 뭔지는 명명백백하게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밝혀져야 될 것 이건 같은데. 증거는 검사가 증거 조작하면 정말 중범죄입니다. 이거. 네네. 그냥 일반인이 원한에 사무쳐서 조작된 증거 낼 수는 있어요. 네네. 그 사람들도 중형으로 다스리는데 네. 공정하게 써야 될 검사가 자기들의 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조작했다면요. 이건 큰일 난 사건이죠. 이건. 네. 하여튼 살펴봐야 되고요. 내년 1월에 나오는 책도 한번 기대하고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새해 잘 맞으시고요. 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희재 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